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조이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얘기해 볼 거냐면요. 여러 가지 해외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이제 품목 분류 코드를 흔히 저희가 HS 코드라고 하는데, 이 HS 코드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서 합의된 조율된 상품 설명에 대한 코딩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국제 인터내셔널 통일된 분류 코드, 품목 코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국제무역 상품 분류 코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만들어졌냐면 저희가 400이 아니라 249개국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이 종류나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역으로 수입 수출입되고 국가별로 수입 통관되고 진행이 될 때 너무나도 이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합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그런 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국가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을 금지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류 코드를 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물품, 마약에 대한 밀수를 금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물품 코드가 상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지 코드가 걸리게 되면은 수입 통관할 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수입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수출입을 허용할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관세율, 수입할 때 수입 관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외부 국가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지정된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허용이 될 경우에는 특정한 관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관세율도 통일이 되면, 전 세계가 통일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물품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세율에 대한 그런 구분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HS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타 국가들과의 통일된 코드를 이제 활용하면 이제 서로 이제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농수산물이나 뭐 공산품을 베트남에 수출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낼 때 HS 코드 관리 코드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할 때 베트남 당국, 수입 당국에서 확인하는 그런 관세 코드가 일치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일이 편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통일된 코드를 일치시킴으로써 면세 또는 할인에 대한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뭐 FTA 관련해서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할인 적용도 13%나 12%로 내는 게 아니라 3% 내거나 또 완전 영세율로 면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행위를 위해서 또는 허용된 관세율의 다양한 부분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통일된 코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해와 그런 업무를 편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무역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막기 위한 상품별 분류된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게 이제 HS 코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을 위한 그런 HS 번호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HS 코드는 앞에 분류 코드 4자리하고 뒤에 점 뒤에 2자리에서 6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보통 뒤에 4자리까지 포함해서 10자리의 디짓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인터내셔널하게 공통적으로 쓰는 HS 코드는 총 앞자리, 앞단 6자리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쓴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세부 분류 코드가 뒤에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이제 9자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그다음에 EU 그리고 베트남은 8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뒷자리가 조금 세부 분류 코드가 다르더라도 앞자리에 6자리는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드별로 이제 관세율이나 통관, 수출입 요건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12%, 13%, 8%, 3%, 2%, 0% 이렇게, 그리고 통관을 수출입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한 제약 조건이라든지 요건 구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S 코드의 그 규정 요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HS 코드의 규정 요소로는 일단 관세율이 크게 있습니다. 이제 HS 코드를 이제 그 오피셜하게 리포트를 딱 뽑아보면 이쪽에 큰 컬럼이 하나가 있고 세부 코드가 있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이쪽 보면은 해당 품목에 대한 그런 그 분류 코드가 있고 이름이 있고 이제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관세율. 일단 관세가 몇 프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통계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이 왜 필요하냐면 이 FTA 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몇 퍼센트 들어가야지 FTA 그 협약에 의해서 그런 세율이 감면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이 60%나 7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제품을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다시 재수출할 때 그 원산지 비율을 또 분리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원산지에 대한 비율도 중요하고, 그리고 FTA 관련해서 세율도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세율 적용하기 위한 요건들, 그다음에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요건들에 대한 항목까지 이렇게 규정 요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율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면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낮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그 수입 통관 및 그 현지국 수입 통관, 수출 통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송이라든지 보용 적용할 때도 HS 코드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중국하고 이제 FTA가 이제 해당이 되면 그 FTA 환율, 관세율 적용률하고 원산지 증명을 사용해서 같이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관세율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FTA 하면은 이제 그 뭐 용어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라는 거는 free, 근데 무역은 trade, 그다음 협정은 이제 agreement에서 FTA는 free trading trade agreement.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이건 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정을 체결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관세를 철폐하거나, 그러니까 관세를 안 받는다는 거죠. 관세를 안 받거나 완화, 할인하여
그리고 무역을 원활하게 하여 국제적인 협정을 맺은 그런 거를 이제 FTA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도 있고 인도하고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국가하고 FTA가 맺어 있죠. 13개국인가 18개국인가 18개국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저희가 일정 그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징빙서류만 내면은 13%, 24%뭐 이런 그런 높은 관세율을 내는 게 아니라 0% 또는 8%, 작게는 이제 2에서 3%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역은 이제 한중 FTA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비싸게 세금을 이제 내고 하기 때문에 시장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유무역 협정도 있고 그리고 뭐 관세 동맹도 있고 공동시장도 있고 경제 동맹도 있고 경제 통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통합을 하고 동맹하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이 그 마을 단위였잖아요. 마을 단위에서 이제 부족 단위, 그다음에 국가 단위, 민족 단위, 국가 단위 이렇게 돼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되고 암울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적인 그런 그 지역적인 무역이 아니라 통합적인 그런 무역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단계, 이건 이제 FTA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무역에 대한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좀 할인해주고 편의를 봐주자 이런 게 있고 관세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유니언이라는 건데 이 관세 동맹이라는 거는 관세에 대해서 아예 그냥 동맹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게 얘가 있는 게 아니라 남미 공동시장,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르코스루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공동시장, 이제 커스텀 마켓, 커먼 마켓이라고 해서 중아프리카 공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CACM 같은 경우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진화된 단계가 이제 경제동맹, 이거는 이제 회원국들 간의 정책을 공동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뭐 법이 거의 하나처럼 이제 묶여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게 이제 EU 공동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EEC라든지 이코노믹 유니언.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은행까지 통합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으로 통합돼서 경제가 완전히 통합된다. 그래서 완전 경제 통합 체제입니다. Complete Economic Un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그런 정책에서 완전히 금융까지 통합된 완전 단일 통합 유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지널리즘에서 이렇게 글로벌리즘으로 진화해가는 단계고, 네, 요게 물류 쪽이라든지 무역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좋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국제법에 의거해서 이제 유니언이 한 정리된 조항에 대해서 따르게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게 되면 그만큼 투표권이 좀 적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제 경제력이 힘이 약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게 규격 규정에 의거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이제 각 개인 국가별의 그런 내셔널 코트에서 지정한 법률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뭔가를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위 개념 그 경제무역법에서 유니언에서 규정한 걸 하게 되면 기업이라든지 은행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영향력보다 완전 경제 통합
중앙은행의 명령을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지금은 리지널리즘 지역주의에서 전 세계 글로벌리즘으로 세계주의 단일화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실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HS 코드는 일단 알았어요. 근데 제가 수출할 거 그리고 수입을 할 거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몰라요. HS 코드는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HS 코드를 어떻게 하나요? 그 10자리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HS 코드 참 난감하죠. 그래서 무역 처음 하시는 분이나 해외 영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첫 거래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HS 코드를 몰라요. 썸네일에 제가 넣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사, 관세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HS 코드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관세사는 수입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고객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고객이 되는 거죠.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HS 코드라는 게 아까 전에 그 관세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율에 대한 그 통합 분류를 위해서 통일된 코드를 분류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주체는 관세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세청을 찾으셔서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관세청이 물어봐서 해당 물건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데 HS 코드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알려줄 겁니다. 나는 뭐 관세사도 모르겠고 관세청에 전화도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전화하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일단 방법은 있습니다. 혼자 찾으시면 되는데 관련 포털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관세 법령 정부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서 상단에 왼쪽에 세 번째쯤에 세계 HS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속견표라고 나옵니다. 이 속견표가 뭐냐면 가로 세로로 10개 10개씩 해가지고 물류를 카테고리를 10개로 구분하고 10개를 구분해서 100개의 카테고리를 심플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자기가 취급하는 물품이 어느 군에 속하고 어느 군에 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초반에 HS 코드 처음 초단기 그 두 자릿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또 분류 코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코드를 뒤에 두 단 또 들어가시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 그리고 뒤에 상세 기타까지 10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HS 코드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관세사에 문의해보고 물어본다. 두 번째 관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세 번째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세계 HS 탭에서 속견표를 보고 한다. 그러면 이제 관세사는 이제 그거를 왜 저희한테 친절히 알려줄까요? 뭐 알려줄까요? 당연히 알려주겠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고객이고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커미션을 먹는 거기 때문에 무역 실무하시는 뭐 여직원들이나 아니면 직접 AM이 에어라 매니저 전화를 해서 어디 관세사죠 전무님 또는 뭐 김 이사님 저희 물건 이거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요거 HS 코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기존에 그 수출입이 됐던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알려주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근데 관세사도 거기에 대해서 100% 장담은 못합니다. 이제 기존에
수출입 통관돼서 문제가 없던 것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딱 피드백이 와요. 그거 관세청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알아봐 줍니다. 근데 이제 진짜 신제품이다, 이 세상에 없던 카테고리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관세사에서도 이제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관세청에다 이제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HS 코드 그 물품 분류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5번입니다. 그냥 다이얼 125번 해서 딱 통화 버튼 누르면 지금은 통합돼가지고 밀수부라고 납니다. 밀수부. 밀수 이제 검열하는 그런 거 통합이 됐는데, 그래서 분류 안내센터하고 밀수부하고 통합이 돼서 밀수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HS 코드 분류 안내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HS 코드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막 질문합니다. 이거 무슨 성격이에요? 전자기기인가요? 아니면 식물인가요? 아니면 뭐 전기를 활용하나요? 아니면 뭐 마사지 기계인가요? 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쭉쭉쭉쭉 제품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어바웃 해가지고 그 코드는 이쪽 코드에서 이쪽 번호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대한민국 세관에서 품목 분류 코드가 이미 규정돼 가지고 수차례 왔다 갔다 된 케이스일 경우에는 쉽게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코드를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신규 코드에 이 제품군을 묶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그 수출 그 사전 상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관세청에. 그래서 125번을 또 누르셔가지고 그 수출 통관 부서 20번, 6번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시면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전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HS 사전 심사 신청. 그래서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 프로세스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통과를 하냐면 그 제품에 대한 제품 사양 설명서,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카탈로그,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제조 공정도,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파이널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요거 하고 이건 이제 세율이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 제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증빙으로 인보이스를 이렇게 4가지 정도 증빙 서류를 신청을 하시면 그 사전 심사부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가지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 스캔본을 줍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 사전 심사 결과 해가지고 쭉 줍니다. 뭐 누구누구가 신청하신 뭐뭐에 대한 몇 월 며칠에 접수된 무슨 건은 관세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무슨 법령에 의거해서 해당 HS 코드는 몇 번 몇 번 몇 번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해 준 거기 때문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분류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수출했는데, 그렇게 알아봐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국가하고 HS 코드가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수입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일정한 특정한 HS 코드로 수입을 계속 진행한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쉽게 바꾸진 않고 관성으로 이제 계속 사용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세 그 평가분류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분류가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6자리를 쓰고 뒤에 4자리까지 분류를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수출할 때 수출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같은 제품의 카테고리의 제품이지만 이제 HS 코드가 충돌이 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HS 코드 분쟁
이슈에 그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수출 HS 코드하고 수입국 HS 관리 코드가 이제 달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르니까 어떻게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하는 절차, 뭐 이전 사례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확인하는 절차, 이전 사정 평가,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수입 통관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예 수입 통관이 안 되고 이제 다시 반품 또는 거기서 폐기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및 무역관련법에 따라서 지연이 되면 다행인데 뭐 폐기 처분되거나 아니면 뭐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가려면 사전에 우리 HS 코드하고 수입국 HS 코드하고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 취급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린 수출의 목적이 있고 그쪽엔 수입이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드가 충돌나 가지고 아예 수입이 못하게 되면은 관세 환율을 안 받느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입국에서 관세 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HS 코드를 현지 대리점 또는 바이어 또는 파트너한테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저희 쪽에서 동일하게 주든지 아니면 저희 그 관세청 또는 관세사의 파트너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코드를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할 때 장애가 없이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세청하고 그다음에 수입국하고의 충돌이 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또 증빙 자료를 또 내 가지고 또 이거를 문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 협정국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우리 수입국에 대한 그 관리 코드는 이거야라는 게 딱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제출을 해가지고 이 해당 분류 코드는 이쪽 국가에서는 이걸 쓰고 있으니 우리 원산지 증명서에 이 분류 코드를 좀 기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걸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 협정국 HS 코드를 OH 코드가 들어간 이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수입국 당국의 세관 당국에 주시게 되면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수입 통관하는데 편의를 이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혹시나 충돌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HS 코드를 왜 활용을 해야 되냐면 HS 코드는 물론 이렇게 그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통관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해외 영업에 있어서 또 수입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수입 관세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국의 관세를 최대한 할인받고 가능하면 이제 면세 혜택을 받아서 그 들어가는 수입국의 그런 그 시장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경쟁사보다 이제 높게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도 높으면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대리점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덜 깎아줘도 되고 그래서 대리점 수입상도 좋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구매자들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제조사 수출자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HS 코드에 대해서 HS 코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분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규정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트렌드는 리저널리즘에서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있고 HS 코드 모를 때는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고 포털 그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HS 코드 속경표를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신규 제품을 나와서 HS 코드가 기존에 없는 경우에는 관세 사전 심사를 등록을 하셔서 HS 코드를 확정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면 되고, 만약에 혹시나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HS 코드가 충돌이 났을 때는 원산지 증명서에 그 수입국의 HS 코드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셔가지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그거를 기재해서 증명해서 수입을 통관을 한다. 그래서 이제 HS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면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한 번만 딱 공부하고 나면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상품 분류 코드다. 그래서 그거는 6자리 또는 10자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일단 맞히는 게 중요하다. 맞췄으면 그거에 대한 수입국에 대한 그런 관세 할인율을 받거나 면세를 받아서 수입에 대한 이로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경쟁사 장비 대비 또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져서 마진을 높여서 무역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FTA라든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HS 코드를 위한 그 관세 할인 또는 면세를 필히 고민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2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이네요. 월화수목 4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하루만 더 참으면 됩니다. 금요일 이제 내일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